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합니다.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송 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자체가 잘못됐어요 원래는. 예, 금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2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동력을 크게 상실했던 화물연대 얘기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꾸준히 짚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인 오늘 화물연대가 오전에 파업을 계속 갈지 말지를 두고 투표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현장 복귀였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강경 탄압은 화물 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이라마 지키십시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뿌리박고 있는 학습, 잘못된 관행,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투표 그리고 1시쯤에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전체 조합원 중에 투표율은 매우 낮았고 그런데 찬성이 일단 대략 61.8%.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더 이상 동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멈추겠다라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저는 이번에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게 민노총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획된 파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는 이 화물연대 이제 이쪽 안전운전 이제 이 지원금을 한 3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이거를 3년이 아니라 영구히 이제 일단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현재 레미콘과 컨테이너만 주는 거를 전 어떤 업체로 넓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피해가 또 국민들의 불편이 증가했고 국민들의 어떤 동조를 못 받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번에 예. 민노총 차업에서 기획했던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뭐 병원노조 파업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다 합의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파업의 동력이 없어진 것이고요. 결국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 6개월 전에 한 차례 파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결국 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조 원이 넘는 지금 피해를 안겼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기업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물류를 멈춰버리니까 그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회성 파업 자체가 예. 좀 전에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끝난다고 끝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 대우조선 파업도 그렇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책임 문제를 이제는 따져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저 화면이 현장 곳곳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천막들을 이제 치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업이 끝났고 이제 현장으로 곧 돌아올 텐데 이 구정처장 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찬반 투표 이어갈지 말지 두 가지 정도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체 조합원 2만 6천여 명 가운데 투표를 불과 3,500명 정도밖에 안 해서 총 투표율이 13.69%. 그만큼 관심도 적었다. 다음 화면도 좀 볼게요. 이 지역별로 봤을 때 뭐 강원, 경남 60% 찬성인데 실제로 부산은 여기에 투표 없이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파업 자체에 대한 참여율도 낮은 것이고요. 예. 파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파업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그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이미 판단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를 그 운송하는 이 화물 차주들이 많은 곳인데 이곳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파업을 끌고 계속 지속했다가는 그동안 있었던 일거리마저 잃게 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는 투표 절차 없이 이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투표를 해봤을 때 대략 60% 그러니까 3분의 2 수준의 어떤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이 결과적으로 파업을 철회 결정을 아무런 소득 없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투표율은 10%대에 그쳤고 보시는 것처럼 권역별로 지역별로도 부산 같은 경우는 파업 철회를 뭐 단순히 결정할 정도로 내부 동력도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생각엔 이런 전략도 있었을 겁니다. 보수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기싸움을 해서 좀 몸값을 높여보자. 그런데 이게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 대응에 일단 무위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러면 왜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왔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복귀, 시멘트, 철강화학 다 물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할 텐데 백기투항과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김은식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세 가지 중에 고르라면 싸늘한 민심이죠.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예. 노동자의 권리가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이른바 혈맥, 동맥을 멈출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할 때는 예. 민심의 지지를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싸늘한 민심에 의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파업은 좀 심했다라는 식의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그 여론의 어떤 민심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노사 또는 노조와 정치권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운임제 같은 3년 연장을 정부 쪽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걷어차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충분한 협상을 한번 걷어찼다는 점에서 저는 실패의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와서 파업을 철회하면서 아까 그 화물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그거라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예. 그러면 파업을 하기 전에 그걸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 경제에 이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는 이번 화물연대 사태가 이른바 대한민국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우리 노조의 운동 노선, 예. 다시 말하면 전투적 조합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예.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게 있는데 이 전투적 조합주의가 80년대는 맞지만 2020년대까지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제 선진국화된 이 경제 상황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40년 내내 해왔던 전투적 조합주의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을 과거에 진보 보수 정당 어느 쪽도 민노총의 정치적 위세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단호하게 전투적 조합주의만큼 이제 되지 않는다. 정치 투쟁으로 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 여론에 저는 등에 업고 단호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화물연대 이번 파업의 실패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민노총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가 좀 이제는 입장을 수정해야 되지 뭔가 않느냐.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저는 그런 내부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비서관님, 앞서 김근식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과거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좀 민주노총에 끌려다닌 경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이걸 강경 대응이라고 표현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그냥 강경을 지우면 정부는 불법과 타협 없이 원칙대로 대응했다. 그게 이번에 민주노총과의 이런 투쟁, 강대강 대치에서 정부가 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끌려다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와서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그건 좀 정치적인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예. 집단적으로 결사체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물연대의 파업 자체를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좀 과도한 생각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강경 대응에서 강경자를 다고 하시지만 예. 저는 강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려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데요. 예. 그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시기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업무 개시 명령이 언제 발동이 됐냐면 1차 협상, 그 다음 날에 2차 협상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6월에 파업을 마치고 나서 합의했던 안 자체를 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했던 정부의 행태도 굉장히 불만스러웠는데 그 파업 예고를 한 달 전에 했음에도 그 사이에도 아무런 협상이나 실무적인 예. 접촉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불만이 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자,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1차 협상에 나갔지만 사실은 협상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2차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던 시기가 2차 협상을 앞둔 그 전날에 내렸다면 결국에 정부의 대화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다만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밑에서 어떤 대화도 없었는 건 정부가 기득권인데 좀 더 포용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할 수는 있는데 뭐 정부 입장은 계속해서 뭐 제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다. 이건 불법이다. 뭐 개인 사업자인데 물론 뭐 운송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운송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물류 점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호히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화에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 파업이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ILO의 기준에 따라서 예. 보면 올해 4월부터 이제 저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예. 보면 화물연대 자체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이 노동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그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있었던 좀 거친 언행이나 아니면 뭐 협박을 하거나 이런 행위는 그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난번 6월 파업 이후에 합의안을 만들었고 그 합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정부가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성실하게 못 다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투표에 붙이기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2주 만에 출정식 대비 그러니까 파업 첫날 대비 40% 밑도는 수준으로까지 참여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오늘 투표에 붙인 결과는 다소 예견이 됐던 거 아니냐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단 정부는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 화물연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노조와의 관계를 성립하겠다고 했습니다.